내용은 바로 네. 지금 굉장히 핫하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오늘 정보로 공유해 보고 싶어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있으셔도 괜찮고 없으셔도 괜찮아요. 어떤 건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게요? 비슷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계시네요. 맞아요. 강남이에요, 강남. 압구정 강남. 뭐 좀 아시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역시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뭘 아시는 분들이다라는 사실 전 몰랐거든요. 여기는 바로 개발하기 전 1970년도의 강남 땅입니다. 만약에 1970년도에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 강남 땅에 아무도 살지 않고 논과 밭밖에 없는 이 강남 땅을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성보안이 있어서 지금처럼 발달될 줄 아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발달된 강남을 내가 이미 보고 와버린 거예요. 내가 1970년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2000년대가 되면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가 된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땅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뭐냐면 강남 땅이 지금의 강남이 되기 전에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이미 아름아름 다 나눠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요. 오늘 초대해 주신 분이요. 마치 1970년대로 내가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강남 땅을 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보력을 가진 것과 똑같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에이지랑 메타라고 하는 신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절대로 출시되기 전에 있는 이 제품은요. 절대로 단지 제품이 아니라요. 정보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정보. 정보는 곧 돈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구체적인 내용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남 땅을 내가 살 수 있는 정보력과 똑같은 정보를 알려주신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음악 감상 하나 하고 가시지요. 소리 잘 나오나요?
게임의 BGM처럼 들리셨죠? 사실 게임의 BGM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장면은요.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사이트에서 최초로 BTS 분들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이 게임의 BGM이 아니라 이 BTS라고 하는 그룹이 이 게임상에서 최초로 신곡을 공개해서 콘서트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대요. 네. 블랙핑크 팬 사인회를요. 이렇게 아바타들이 해주는 거예요. 블랙핑크 진짜 블랙핑크가 아니라요. 블랙핑크 아바타들이 해주는데 4,60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을 닮게 만들어 놓은 이 아바타를 사람들이 보려고요. 4,600만 명이 몰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굿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팔려 나가고 있는 시장이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이 시장은 지금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의 어떤 자회사 중에 하나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해봤을 것 같은 싸이월드의 아바타를 키워서 뭐 도토리를 사서 옷도 갈아입히고 우리가 그 배경음악에 맞춰서 도토리 사가지고 배경음악 BGM도 갈아 끼우고 했었던 그 시대들 있죠. 그 시대들에게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데 그런 아바타들을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컴퓨터로 했던 걸 모바일 시장으로 옮겨와서 하는 어플이 제페토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끼리 아는 그냥 친구들끼리 아바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아이돌들이요.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오프라인으로 많은 뭐 공연이라든지 팬사인회라든지 이런 수입을 올렸었던 아이돌들이 수입이 딱 끊기자마자 온라인으로 모두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JYP라든지 이런 많은 연예 기획사들도 이 온라인에 실물도 아닌 아바타들이 움직이는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아이돌들의 판권을 팔아서 또 투자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페토라고 하는 이 웹 모바일 아바타 키우는 곳에요. 구찌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도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페토라고 하는 어플에는요. 10억 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다고 해요. 그중에 90% 이상이 10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0대들이 열광하는 그리고 특히 외국인 가입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외국인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인 구찌가요. 입점을 해서요. 내 아바타에 예쁘게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찌 옷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이거든요.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가상이라는 이야기고요. 버스는 유니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유니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가상의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한 가상이 아니라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이 쓰는 단어긴 한데 현질이 오가는 현실과 가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상이 지금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이런 그 어플로 사진을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신강림이라고 하는 어플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저랑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저를 찍었으니까요. 그죠? 이것도 되게 요즘 유행하는 어플이잖아요. 디즈니 필터를 씌운 어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어플을 써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디즈니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지금 제가 실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플로 얼굴을 이렇게 조작을 하죠. 눈도 키우고요. 코도 높게 만들고 턱도 엄청 뾰족하게 만들고 제가 일부러 좀 과하게 어플을 넣어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만화 캐릭터잖아 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었던 것이 사실 세 번째 사진쯤 되면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닌가요? 인스타그램, SNS,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 사실 저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이런 류의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 한 30대, 20, 30대 분들은 이 얼굴이 아이 실물 진짜 만나면 어쩌려고 저런 걸 쓰는 거야. 만약에 제가 SNS에 이런 걸 올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MZ세대가 살고 있는 그리고 10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메타버스 세상에는요. 이 제가 어플로 조작한 이 얼굴을요. 제 실제 얼굴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오세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긴 거야. 인스타그램 안에서. 저의 실물과 이렇게 어플을 씌운 얼굴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나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걸 뭐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요. 유산슬로 시작된 국회의 끝장판인 유재석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국회를 탄생시키고 있는데 이건 사실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트렌드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긴 한데요. 나는 한 명이지만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멀티페르소나죠. 제가 어플로 씌웠지만 어플을 씌워서 찍은 사진을 제가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인스타그램 속에 살고 있는 그 얼굴이 곧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와 뭔가 다른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막 호환되는 것들이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좀 헷갈리시면 사실 이것도 메타버스예요. 이건 제 인스타그램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제 일상을 아무도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죠. 이건 익숙하신가요? 인친들을 생기고 뭐 마파를 하고 소통을 하고 댓글을 달고 이건 좀 익숙하시죠? 이것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나의 라이프를 공유하는 그 행위 자체가 메타버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러한 어플들을 단 하나라도 써보신 적 있으시다면 네, 이수정 사장님 낙서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러한 어플들을 하나라도 써보신 적이 있다면 사실 오늘 계신 여기 모든 분들은요. 메타버스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단순하게 내가 실제로 보진 않지만 사진을 보고 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현재 여기 안에 줌이라고 하는 어플 안에 계신 모든 분들도 메타버스 속에 계신 분들이죠. 지금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랑 실제로 공간,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맞닿아 있지 않지만 서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대도 다를 수가 있고 공간도 다를 수가 있고 사는 나라마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우리는 한 공간 안에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아까 BTS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르는 영역들이 모르는 세상에서 뭔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도 쿠팡 배송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주 맞닿아 있는 세상까지도 메타버스 속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한 이야기가 조금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은 김미경 강사님이시고요. MKYU라고 하는 열정대학교 온라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시면서 많은 유튜버들과 함께 온라인 대학을 맡고 계시는 총장님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내내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계속 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 시대는 곧 디지털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2022년에 우리는 2020년부터 이 왔던 엄청난 혼돈 있죠. 여러분 혼돈은 누가 만든 건지 다 알고 계시죠? 혼돈은 누가 만든 겁니까? 코로나가 만든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와서 있는 거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행동들이 개개인들이 다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쇼핑 어디서 하세요? 요새 다 온라인에서 하죠. 자, 돈은 어디로 붙이세요? 휴대폰에서 다 어때요? 온라인 금융을 이용하죠. 오늘 너무 웃기는 아직도 디지털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반감을 갖거나 디지털이랑 AI만 나오면 그걸 적군 취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적군 취급하면 여러분은 그 알고리즘 제공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시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시장 혁신은 개인이 고객이 하는 거지 기업이 하는 게 아니 입금되죠.
너무 웃기죠.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업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간 사람들이죠. 중요한 건 디지털로 무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건 지금 갑자기 내가 생각난 거거든요. 웬일이야, 딱이네. 와우, 그러네요. 개인이 개인에게 사고 파는 세상, 뉴스킨 스타일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일반 모든 제품에 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가는 인디펜던트 워커시네요. 축하합니다. 일단. 그래서 내년은 네. 이거 제가 직접 편집한 내용인데, 사실 지금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 계기가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일어나긴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접근되어 있었던 일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든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주변으로 비롯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 말고요. 온라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들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고, 내가 물건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온라인 안에서 소득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메타버스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예요. 만약에 강남 땅을요, 지금 산다고 하면 사실 건가요? 사실 돈이 있어도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사진은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로데오 거리를 찍은 사진이에요. 모든 1층 상가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지금 모든 돈이요,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거래됐었던 많은 것들이요,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고, 심지어 뭐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까지도 온라인 시장에서 뭔가 소득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오프라인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돈에 씨가 마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현금 흐름 사분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 사분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이 표를 정리해 주었는데 이 책이요 20년 전에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24년 전에 나왔는데 24년 전에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게 너무 변하지 않는 진실로 흘러가다 보니까 재작년에 2018년에는 3년 전에는 20주년 기념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다시금 내가 얼마나 맞는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리뉴얼돼서 출판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금이 흐르고 있는 이 사분면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 하나 부정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직업군은요,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 두 번째는 자영업자, 세 번째는 사업가, 네 번째는 투자가 분면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분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분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 분면이고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95%의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핸드폰 카톡 목록에 100명이 있다고 하면요. 95명이 적어도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셔터문을 올리고 내리는 자영업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이렇게 오른쪽 사분면에 사업가이거나 투자가인 분면이 또 있는데 이 두 분류가 5%의 사람만이 이곳에 존재하고요. 아쉽게도 5%의 아주 작은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95%의 돈이 여기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양극화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고 하니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은요. 내 시간을 곧 돈으로 바꾸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시급, 월급이라고 하는 단어로 뭔가 돈을 벌어고 하시는 분 있죠. 내가 한 달을 일했을 때 얼마를 주겠어요. 한 시간을 일했을 때 10,000원이라고 하는 시급 쳐주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바로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봉급생활자거나 자영업자분들이죠. 내가 셔터를 올려야만 돈이 들어오고 셔터를 닫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번다고 해서 이쪽 국면에 계시는 분들의 소득의 형태를 노동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죠. 나의 하루는 24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이쪽에 분면에 계시는 분들은요. 시스템이 곧 돈이 되는 분들이에요. 내가 실제로 일을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그 구조들 덕분에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들이 마련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벌리는 소득이라고 하는 불로소득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오른쪽 사분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엄마가 불로소득은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가치 있는 노동을 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돈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진짜 많은 돈을 벌어가시는 분들은 오른쪽 사분면에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느냐 시스템을 써서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시간을 써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시간을 써서 돈을 벌지 않거나를 선택했냐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가치관 때문이에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왼쪽에 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른쪽에 있냐면 왼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안정입니다. 안정.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돈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감. 내가 한 달을 일하면 이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안정감을 찾고 싶은 분들은요. 왼쪽에 있는 사분면 속에서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돈을 버는 데 쓰는 거 싫어. 나는 내 인생의 자유를 찾고 나 대신에 일할 수 있는 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겠어. 난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라고 선택을 한 게 바로 이 두 부류의 소득을 갈라놓은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4시간 일을 해서 사실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일만 하나요?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흘러갈 수 있는 한계가 그 양이 한정적이에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요. 일정 시간 내가 노력해서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요. 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속 소득을 벌어내기 때문에 계속 95%의 돈이 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뭘까요?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자영업 가게들이 많이 문다는 거 보셨죠? 왼쪽에 계신 분들이 추구했었던 안정은요. 내가 일을 했을 때만 안정적입니다. 내가 보장된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나의 회사가 문을 열어 있을 때, 나의 가게가 안정적으로 손님이 들어올 때만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탐정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생기면요. 내 소득은 절대로 안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생각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들었던 모든 생각들은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나의 시간도 자유롭고 나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불안정한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언젠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찾느라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이외의 영역을 돌아볼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영역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목표가 자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로운 소득을 얻으셨죠. 그런데 이 남은 시간들 가지고 뭘 하고 계시냐면요. 또 다른 나의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돈이 더 흘러가고 있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만 나의 안정적인 소득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사업체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배우고 10년 뒤, 20년 뒤에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투자해내야 되잖아요. 투자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쿠팡을 투자한 손정 회장이 맞어요. 소프트뱅크에. 그분이 2015년에 3조를 투자해서요. 지금 쿠팡이 상장되고 나서 20조 이상의 수익을 얻어내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200만 원도 아니고 3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할 때 공부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3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하셨을까요? 물론 코로나가 올 거란 생각을 못 하셨을 수는 있어요. 2015년이니까. 하지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고 합당하게 본인이 투자한 그 리스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정감을 내가 여기에 투자했던 보상으로 20조를 받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 사분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어느 사분면에 속해 있는가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돈을 벌어내고 있는가라는 게 사실 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24시간 동안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가는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또 다른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왔을 때 지금은 내가 불안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신다면 또 내가 새로운 영역에 눈을 뜰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지만 2020년부터 지속해서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세를 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 기업으로 예전부터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미경 강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지금을 와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38년 전 처음 이 회사가 생겼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축이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안정적인 따박따박 월급만 받아서는 불안정하다라는 걸 인지한 많은 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찾다 보니까 투자금 없이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브스지라고 하는 그 세계인들이 보는 경제 잡지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활용으로 많은 성공적인 전환을 보여준 이 회사가 재택근무 기술을 활용해서 팬데믹 같은 혼란 속에서 뭔가 그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베이스를 바탕으로 80% 이상의 온라인 소득을 이루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금과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디지털 퍼스트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 제대로 알아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다단계 뉴스가 아니라 세계인이 보는 경제 잡지에 나오게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실 화두가 됐을 때는 베이스가 되는 진짜 근거가 있을 텐데 바로 실제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올린 매출의 양이 이 정도입니다. 2019년 4분기에 대비해서 작년 2020년 코로나 있을 때 4분기에 무려 2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4분기에 있었던 실적의 그 베이스가 어떤 거냐면 단 90분 만에 평소에 4개월 정도를 판매하는 갈바닉의 양이 다 팔려나가자니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품이 아니라 비즈니스로서 이 기회를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된 그 계기를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분석한 이 분석 자료에 근거로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이 1분기의 실적을 보니까요. 150% 이상의 성장률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이 속에서 사실 그 네이버나 뉴스 같은 것에 켜보시면요. 화장품 업계가 다 엄청나게 그 매출을 직격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를 통해서. 근데 그런 업계들은요, 그냥 화장품 업계 전체가 아니라 온라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업계들은요, 엄청나게 직격탄을 받았어요. 반대로 뉴스킨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죠. 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를 사실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수많은 업적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그 대회 수상을 한 경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뉴스킨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가장 핵심적인 과학 기술이 바로 이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바로 뭐냐면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는 안티에이징 과학 기술입니다. 역시 포브스지에서 에이즐락 과학 기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어떤 그 과학 근거로 이 회사가 디지털 펄스 모델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많은 인구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2025년까지 5년 안에 6배 이상의 시장이 성장할 거니까 이거 엄청난 시장이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가장 1번 과학적인 가장 큰 혁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뉴스킨이고 그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과학 기술의 이름이 바로 에이즐락 과학이다. 이 에이즐락 과학이라고 하는 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술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토대로 많은 화장품이나 그 디바이스들이 나오게 됐고 이 디바이스들이 전 세계 글로벌 넘버 1까지 했었던 사실을 포브스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해서요. 지금까지 10년에 걸쳐서 10가지의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서부터 갈바닉이라고 하는 스테디셀러의 제품. 2009년에 처음이 나와서 지금 2021년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갈바닉 제품, 루미스파, 부스트 이것뿐만이 아니라 먹는 에이즐락도 있죠.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해주는 알스케어드, 그리고 내 비만 세포를 리셋해주는 티알라이티, 그리고 내 염증 수치를 낮춰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준 뉴스스펜까지 에이즐락군에 관련된 10가지 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에이즐락이 진짜야? 가짜야? 이런 게 있어? 라고 논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임상이 검증이 되었고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10년 동안 검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잘 검증하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드시거나 발라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먹어보고 발라본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러합니다. 이건 제 얼굴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를 접하게 된 계기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던 좁쌀 여드름을 없애고자 안 써본 것이 없었는데 마침 제 친구를 통해서 뉴스킨이라고 하는 제품을 알게 됐고 이 회사가 어떻던지 간에 여드름만 없어질 수 있다면 진짜 좋은 제품이라면 내가 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썼는데 몰라보게 피부가 바뀌게 됐거든요. 지금 줌 화면을 통해서도 제가 마치 여드름 피부였다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부가 많이 깨끗해졌죠. 제가 만나게 된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엄청나게 제품력이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요. 그 덕분에 저는 뉴스킨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게 되었고 진짜 이렇게 끝내주는 제품이라면 나 누군가한테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처음 접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저는 이 안에서 임신도 하고 출산도 했는데요. 제가 이걸 먹는 에이지락으로 또 어떻게 임상을 내놓았냐면 이런 임상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출산을 했는데 2020년 2월에 제 배에 이 몸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80kg가 나갔을 때였거든요. 임신을 하고 30kg가 쪄서요. 80kg가 나갔는데 이거는 지난달 7월에 제 바디 프로필 사진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많은 항산화 제품으로 먹고 바르고 건강하게 운동을 했더니 예쁘고 탄력 있는 몸을 만들어줬습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운동만으로 살 빼는 것도 불가능하죠. 식이 습관 가지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안 먹고 덜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지긴 하지만요. 급격한 노화가 같이 옵니다. 그런데 제 지금 줌에서 보이는 화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겠죠? 네. 마찬가지겠지만 전 노화를 겪지 못했거든요. 그게 바로 에이즐락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제 스스로 임상을 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이 파마넥스 제품을 포함해서 10가지 이상의 에이즐락 제품들을 출시했고 지금까지 이 수많은 제품들이 출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전달했어요. 어떠한 기회냐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에이즐락 메타라고 하는 게 지금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잖아요. 에이즐락 메타가 어떤 제품인지를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에서 발표한 11번째 에이즐락 제품이자요. 다 5년 만에 출시된 파마넥스 먹는 에이즐락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시장성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앞에 어려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도 다 까먹으셔도 되지만 메타라고 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제품을 설명을 하려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요즘 TV 선전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 계세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들어보셨더라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고 그 바이오로 인해서 뜬다 하는 회사들은 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주로 해서 지금 제품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데 하시는 분들은 뒷북입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마이크로브라고 하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이옴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합쳐놓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미생물 생태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사는 미생물이냐고 하면 내 몸속에 사는 미생물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는요. 유전자가 있죠. 내 코가 이렇게 생기고 눈이 이렇게 생기고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콧구멍이 2개고 귀가 2개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때문에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아 진짜 유전자 끝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품 중에 유전자 말고요.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하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이야기해요. 효소라고 하는 단어로 되었던 적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는 대장균, 유산균 이런 것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일종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균이란 균, 바이러스란 바이러스는 모두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내 몸 안에 살고 있다면.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내 몸속에 있는 세포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8조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는요. 내가 타고 태어나길 이렇게 생겨먹기 태어났잖아요.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타고난 유전자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요, A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기도 하고, B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서식하기도 하고, 때때마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시시각각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유전자를 바꾸지는 않지만 사람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가 계속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채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착수를 하기 시작했고, 이건 그냥 세균 연구가 아니다. 그냥 유산균 연구가 아니다. 이건 제2의 게놈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제2의 게놈이라고 붙여져서 엄청난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할들이 대사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소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면역, 인지 능력, 식욕, 유전자 발현을 모두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적인 부분들로 내가 풀이가 됐다고 하면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을 때 모든 질병들의 그 정답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유전자적인 부분들로 정답이 없는, 해답이 없는, 해결책이 없는, 약이 없는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너무 많은 병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네 라고 하는 것이 연구가 스타트되어서요. 그럼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질병들 중에서 류마티스, 고혈압, 조현병, 장질환,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크론병, 당뇨병 이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질병들이 유전자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시작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와, 유전자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얘네들의 병을 올 수도 있게 하고 막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타고 태어난 고지혈증. 나 원래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잘 쌓이는 집안이야. 원래 우리 집에는 암이라고 하는 가족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요. 유전자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할 수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암에 걸렸지만 나는 걸리지 않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끝내주는 일 아닌가요? 그걸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 시절에 2016년에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나라에서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수의 이 미생물 좀 한다고 하는 회사들을 다 모아서요. 이거 지금부터 연구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2,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세계를 바꾸게 될 제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IT를 개발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는 IT, 컴퓨터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봤는데, 지금부터는 돈이 이동하고 있어. IT, 컴퓨터 아니고 그 세상은 이미 끝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세상을 바꾸게 되고 돈이 옮겨가는 시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병들의 원인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러한 병들로 고생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안 계세요? 혹은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자폐증, 스트레스, 우울증, 파킨슨병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앓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내가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나요? 사실 저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질병이 두려울 만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불균형을 균형적으로 맞추면 이러한 병들이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춰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알만한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렉, MD 헬스케어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주된 약이 어떤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냐면 폐암, 흑색종, 대장암, 아토피, 당뇨, 비만, 간질환, 천식, 스트레스, 우울증, 자폐증 이런 것에 대해서 약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직 단 한 군데도 전 세계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약이 출시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와, 마이크로바이옴 그냥 하루에 아침에 한 알 먹는 유산균인 줄 알았더니 그런 애 아니네. 항암제였네. 항암제가 될 수가 있네. 이거 그냥 알고 있는 그 유산균 시장이 아니고 130조 원이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시장이네. 이거 그냥 제품이 아니네. 그냥 과학기술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팬데믹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섭지 않은 이 질병이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맞추기만 한다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회사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치료를 하고 있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치료가 바로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치료입니다. 자, 변기를 보시면 눈치를 채시겠지만 이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회사가 뭘 오픈했냐면 뭘 오픈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의 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똥을 회사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십시오. 돈을 버십시오. 당신의 그것을 나누십시오.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이 회사가 창립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는요. 정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내가 응아를 할 때 장 속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의 90%, 내 몸속에 있는 90%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장 속에 있고 그 좋은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응아를 할 때 같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의 응아에는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아를 받아다가 잘 씻어다가 세균만 잘 건져다가 먹거나 직접적으로 장에 투여를 하는 대변 이식술을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대변 이식술은요, 정말 그 치료가 되지 않는 장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죠. 장누수라든지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름아름 내 몸속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대변 이식술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1회 2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받아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그 남의 응아를 내 응아로 지금 같이 합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장이에요. 7년 전부터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끝내주는 그 과학기술을 토대로 이 메타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는데 뉴스킨에서 최초로 토탈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서 출시되어 있는 지금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보셔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해보시면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던 유산균 앞에 전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유산균들도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유산균을 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해결해 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인 유산균이긴 하지만 내 몸속의 생태계, 내 몸속에 있는 전체 미생물 생태계를 바꿔주지는 못하는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메타는 최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생태계를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메타라고 하는 제품의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은 일반 첫 번째, 7년의 연구 결과로 탄생된 제품입니다. 아까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나요? 2016년에 미국의 국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이미 2010년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연구 개발되고 있었지만 미국의 국가 원수도 5년 전에 아주 앞서서 시행했었던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그 전에 사기업인 라이프조인 테크놀로지와 에이질라 뉴스킨 회사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7년간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정말 독창적인 성분을 배합해서 내 인간의 몸속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 배합 비율을 연구하는데 7년이나 걸렸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 된다는 사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변하는지를 연구하는데 7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독창적인 배합 비율을 가진 제품이 배합 비율을 성공시킨 것이 바로 퍼플 안토시아닌 원료라고 하는 말로 대변되는 퍼플 블렌드예요. 퍼플 블렌드.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내 몸속에 어떤 안토시아닌 종류가 200가지가 넘고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일단 안토시아닌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낸 거 첫 번째. 그리고 200가지가 넘는 안토시아닌 중에 어떤 게 내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형시키는지 연구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어떤 배합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배합 비율을 바꿔내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세 번째. 이 모든 연구들을 끝낸 것이 지금 이 메타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퍼플 블렌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3P, 이 퍼플 블렌드가 기가 막힌 지금 이 제품들이 뭐뭐 들어갔는지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할 수 없을 배합 비율을 가지고 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토탈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혁신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새로운 세 가지 유산균을 여기에 배합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이렇게 네 가지를 회사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이 네 가지 공개한 원문을요, 제가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논문의 원문 링크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이 파마닉스라고 하는 뉴스킨 자회사죠. 파마닉스라고 하는 회사와 나머지 연구기관과 합작을 해서 연구했었던 결과가 이겁니다. 첫 번째 논문. 이 시아딘인, 델피딘인 아까 얘기했었던 안토시아닌 종류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섭취했을 때 과체중, 비만, 제2형 당뇨병의 부작용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음. 그리고 염증 조절, 산화 스트레스, 면역 체계 조절 단백질 활성화에 유익한 효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뉴스킨에서 배합한 퍼플 블렌드 안토시아닌과 마이크로바이옴을 합작했을 때 나온 결과예요.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염증 유발 침투에 대한 장벽 보호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했던 퍼플 블렌드예요. 이 특허가 걸린 블렌드다 보니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했지만 뉴스킨의 그 퍼플 블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같이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메타를 섭취하는 것은 장 생태계 건강을 조절하여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건강에? 비만 남녀의 장 환경. 네 번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장벽 강화, 장내 불균형 개선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관련 지방 간의 병리학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캡처를 해서 절대로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에서 지금 이 얘기는 해도 되는데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쏙 빼고 그냥 안토시아닌이 블렌드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에요 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지 유산균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새로운 유산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산균에 가지고 있는 효능이 비만 또는 당뇨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약학적 조성물 또는 비만 또는 당뇨를 예방, 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밝혀내는 그 수많은 연구들을 했다고 이 본사에서 연구진이 발표를 했고요. 수년간 연구한 끝에 이 연구 결과를 찾아냈고, 그래서 이것을 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먹었을 때 어떠한 결과로 도달할 수 있냐면 신진대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신진대사가 건강한 사람은 8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했었던 수많은 질병들은 사실 신진대사의 불균형이 오기 시작하면서 성인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없는 병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지금 앓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예방이자 혹은 어쩌면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 뉴스킨에 나오는 안티에이징, 그 에이지랑 메타가 어떠한 제품인가요? 라고 하는 말로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물어보신다면 비만, 당뇨, 염증 조절, 산화 스트레스, 면역 체계 조절, 장벽 보호,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초로 특허받은 퍼플 블렌드가 들어가 있고 최초로 특허받은 마이크로바이옴이 함유된 신진대사 건강에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러한 제품이 2021년 10월에 출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와, 대단한 제품 나온다. 끝내주는 제품이네. 나 하나 사 먹어야겠다. 진짜 좋은 제품이니까 나 오늘 꼭 나한테 이 강의를 초대해 주신 분한테 예약해야지 까지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드시는 것도 정보니까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한정 수량만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10월에. 그렇지만 이 한정 수량 출시될 예정인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네. 이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 굴러가는 소리가 귀에 들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을 사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끝내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앞으로 출시될 텐데 세상에 아직 출시된 적이 없는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 같이 돈 벌어보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어주는 보상 체계는 원래는 이러합니다. 뉴스킨 회원이면 누구나 뉴스킨 쇼핑몰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모두 다 도메인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 여기 뉴스킨 안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을 누군가가 구매하면 그 제품의 일부 수수료를 저에게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무료로 나를 위한 쇼핑몰을 개설해주고 이 쇼핑몰을 모두 회사에서 관리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으시죠? 그렇죠? 만약에 메타라고 하는 제품이 진짜로 출시가 돼서 10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내가 먹어보고 너무 괜찮아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장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부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사람, 뭐 자꾸 혈당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뭐 우울증에 있으신 분, 하여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모든 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마다 나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있는 퍼플 블렌드가 들어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인 메타를 한 세트 전달할 때마다 45,000원이라고 하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전달한 사람의 수만큼 주게 되거든요. 이것은 입소문 광고료로 내가 그냥 전달할 때마다 받는 돈이니까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출시하기 전에 10월에 출시할 건데 8월에 알게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메타라고 하는 제품은요. BR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리점, 무점포 대리점의 권한을 가지신 분만 10월에 유통할 수가 있어요. 무점포 대리점 권한을 가지신 분만 판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빠르게 판권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뉴스킨 제품을 써보시고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나의 쇼핑몰을 막 전달해 주셔서 일정 소득이 계속 들어오면 나는 무점포 대리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투자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무점포 온라인 대리점, 메타버스 속에 내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리점을 개설을 하는 거죠. 이 권한을 가지는데 이걸 가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2021년은 어떤 시국입니까?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를 전달해 드리고자 대폭 그 기준을 낮췄습니다. 어떻게 낮췄냐면요. 먹고 바르고 아까 제가 얼굴 변하고 몸 변한 거 보셨죠? 똑같이 먹고 바르고 해서 얼굴 변하고 몸 변하는 이 풀 패키지를 내가 구매하시게 된다면 대리점이 바로 통과하시게 되는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신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메타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권을 취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10월에 냈을 때 메타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적어도 나 먹고 우리 부모님 드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드실 거고 결혼했다면 남편 있을 거고 나 시부모님까지 다 하면 적어도 뭐 4세트에서 8세트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전달이 될 거고 우리 가족이 제일 건강해져야 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기만 하더라도 최소한 20센트 이상이 저는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메타는 안 먹어야 할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20세트가 전달이 되면요. 나를 통해서 20세트가 전달이 되면 이걸 통해서 판매한 판매 수익금이 41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한 달 만에 벌어들이는 소득이지만 한 달에 끝나는 소득이 아니죠. 왜냐하면 메타라고 하는 제품은 먹는 제품이고 소비되는 제품이에요. 꾸준히 내가 매달 소비해야 되는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내 주변에 있는 20사람 이상한테만 전달하면 이 소득이 매달 따박따박 전달되어질 겁니다. 괜찮나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먹고 발라서 빠르게 에이즈락에 대한 제품력을 검토해서 메타에 대한 선판매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시죠. 그렇지만 저는 그 꿈에서 넘어갑니다. 이분 누구시죠? 백종원 대표님이죠. 이분이 맨날 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먹으러 다니죠. 엄청 먹으러 다니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코로나라 못 다니시지만 전 세계 먹으러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 가족들과 행복하게 먹으러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행복하게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봤더니 맨날 맨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수 있을 그 자유가 어디에서 왔냐 보니 이러한 본인이 그 프랜차이즈를 많이 분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분이 얼마의 소득을 벌고 계시냐면 프랜차이즈 1,770개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3%의 로열티를 받으셔서요. 전체 매출 1,347억 원 중에 3%를 매달 받아내십니다. 어때요?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내가 매달 소득을 받으면 내가 굳이 누군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대리점 사장님이 되지 않아도 나는 제품을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맛있는 음식들을 평생 맛있게 먹으러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유스킨도 똑같은 프랜차이즈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메타라고 하는 그 판권을 얻는 것은요, 판매하는 권한을 얻는 것과 동시에 메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분양하는 온라인으로 대리점을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메타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랑 같이 메타 유통권 따서 같이 평생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먹고 바른 마이크로바이옴을 책임지자. 20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확보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부터 빠르게 6명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6명과 함께 손잡고 이 메타의 판매권을 같이 획득을 하신다면요. 2021년 10월에 다다음 달에 나의 소득은요. 아까 내가 20세트를 판매한 410만 원, 최소한 20세트를 모든 사람이 했다고 쳤을 때 나도 20세트를 판매한 410만 원과 더불어 내가 6명에게 전달했을 때 70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을 벌리고요. 이 소득 역시 모든 나의 그 가맹점들이 나를 통해서 분양된 가맹점들이 똑같이 메타가 20세트씩 매달 전달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매달 재구매되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단계 넘어가서 나를 통해서 받은 이 1차 대리점이 그 또한 메타를 유통할 수 있는 대리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분 또한 6분에게 같이 분양한다고 쳤을 때 각각이 6명에서 분양하게 되면 나로부터 발생된 이 모든 대리점, 1차 대리점이 분양한 2차 대리점까지 모두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유통된 메타의 5%라고 하는 그 로열티를 저에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1차에서 2차 모든 대리점 42개가 분양된 권한으로 저는 한 달에 2,5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벌게 되는 거죠. 내가 나 혼자 메타에 대한 판매를 했다면 이 소득을 그냥 410만 원으로 끝날 것인데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똑같이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한 파스 더 굴렸을 때는 3차까지만 내려가더라도 258개의 대리점이 분양이 되고 이때 내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억대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달 만에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 진짜 6명씩이 가능한가요? 아니 이게 가능하지 않아서 딱 절반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도 어떻게 되나요? 7천만 원이에요. 이 절반만 25%만 전달해도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지금 내가 나 혼자 말고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딱 한 명만 시작해서 그 한 명이 한 명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의 프랜차이즈 로얄티를 벌어내는 게 이 지금 메타를 출시하기 전에 미리 판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메타가 출시하기 전에 나에게 LG랑 메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 초대자 사장님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서요.
결국에는 현실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메타버스라고 하는 우리의 가상 세계 온라인 대리점을 분양해서 그 대리점의 대리점을 분양하고 대리점의 대리점을 분양하는 건물을 짓는 소득과 똑같은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소득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구조가 똑같이 뉴스킨 플랫폼 비즈니스로 일어나는 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거든요. 아까 사부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사부면에 있었던 사람이고 제약회사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선택했었던 직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과학자였고 그 길로 가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요. 8년 정도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저의 몰골을 보니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너무 좋았고 이 일에 대해서 불만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런 추한 얼굴로 점점 더 20대의 젊은 아가씨가 추리하게 그냥 머리 하나 질끈 묶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회사에 매여서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했었던 일이고 내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제가 24시간 중에 24시간을 생각했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칼퇴근하면 탈퇴근하고 주 5일만 근무하면 월급은 얼마지? 그래서 내 월급을 할 수 있는 건 뭘까? 휴가는 언제지? 오늘은 언제 퇴근할까? 이사님은 언제 퇴근할까? 내 연차는 언제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선택이 되는 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택이지만 선택을 했고 투잡으로 알아보기 시작해서 차근차근 알아봐서 이 일을 남편과 함께 올인을 해서 이 일을 지금까지 7년째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년이 지난 지금 저의 일상은 어떠냐 하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일 낮에 아무도 없는 호숫가 요트를 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요. 이렇게 음악이 나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를 등하원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신랑이 항상 이 등하원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신랑이 맨날 등하원을 시켜주고 저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도 제가 얻은 일상 중에 하나예요. 퇴근 후 야근 끝나고 틈틈이 짬짬이 만드는 몸도 너무 의미가 있고 가치롭겠지만 제 인생을 저를 만드는 데 쓰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매번 파티를 열어보기도 하고 신랑이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쫓아오고 함께 24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자유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볼 수 없었던 엄마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원하면 모든 일들을 스탑하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거나 함께 차를 마시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뉴스킨이라고 하는 방금 억 단위까지 얘기를 막 했으니까 다단계 네트워크를 하면 정말 이 일을 했을 때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타는 차는 뭐고 어디에 살고 한 달에 수입을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내가 너무 좋아했었던 일 말고요. 내가 너무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돈을 떠나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일이어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고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온라인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신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올해 말이 됐을 때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나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하지 않고 맛있게 메타를 먹고 있는 이 와중에 너도 메타 먹어? 라고 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타를 먹고 있는 그 시장을 보았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배가 아픈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기회를 제대로 타셔서 메타를 통해서 보랏빛 인생을 살아보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조금 길었지만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에게